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효라입니다. 오늘은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꼭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600만 시대라고 해요. 더 심각한 거는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당뇨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많아지니까 경각심도 잘 안 생기고 더 관리를 안 하게 되고 더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당뇨병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혈중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예를 들면 뭐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췌장 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는 문제가 없는데 본연의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예요. 90% 이상이 이 2형 당뇨에 속한다라고 하고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도 당을 낮추지 못하는 상태가 당뇨고요. 그러면 고혈당이 위험할까요? 저혈당이 위험할까요? 딱 두 가지 상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저혈당이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세포의 에너지원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쇼크가 오거나 의식을 잃거나 바로바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혈당을 올려서 조절하는 호르몬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위급 상황에,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반대로 고혈당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 뭐 400, 500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고혈당은 지금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알게 모르게 우리 혈관을 조금씩 조금씩 상처를 내고요. 또 두껍게 하고요. 딱딱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하지만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로? 혈관 질환으로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많이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포도당이 많아지죠. 혈중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여기 췌장에서 그죠? 막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 당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분비가 되죠. 그런데 인슐린이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이 혈당만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혈액 중에 있는 이 포도당을 어디로 세포 속으로 그죠? 이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왜? 세포에서 그죠?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바로 이 포도당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이 없으면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에 있는 장부들도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이 많았잖아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와서 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지방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배에다가 저의 배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하고 중성지방이라고 그러죠. 중성지방도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 인슐린 호르몬의 중요 기능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또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한다.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나요? 우리 몸 각 기관마다 다 필요하죠. 어, 뇌에도 필요하고, 간에도 필요하고, 위장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몸 전신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 호르몬을 관리를 잘 하셔야만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 가나, 그죠? 사탕도 주고, 젤리도 주고, 떡도 주고, 그죠? 간식들을 참 주는 데가 많죠.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죠? 그렇게 이제 자주 먹고, 많이 먹고, 단순당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혈중에 혈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로 들여보냄으로 해서 혈당이 낮아지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포라고 해볼게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고,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세포 겉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간 거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파란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 수용체라 그랬잖아요. 이 수용체 인슐린 파란 게 인슐린이 이렇게 수용체 결합을 딱 하면 이 옆쪽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당이 포도당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장난 인슐린 수용체가 있거나 결합이 안 되는 거는 포도당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온 당이 포도당이 들어왔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간에도 주고 심장에도 주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모든 기능에 그죠? 내 각 그 장부들, 기관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이런 증상들로 그리고 질병으로 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당뇨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고, 과거에는 당뇨가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현재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잘 되더라도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서 당뇨가 생기더라. 이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당뇨의 원인은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우리가 약을 줄여 가시려면 인슐린 호르몬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식이 조절이랑 운동은 그냥 기본이시고요. 이거는 병이 없어도 우리가 식이 조절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동하고 또 결합하고 그런 과정들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먼저 인슐린은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이 혈중에 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칼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인슐린이 이렇게 그죠? 세포 속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을 돕는 영양소가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슐린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만, 그죠?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체랑 결합 과정에도 이 결합 과정에도 뭐가 필요하냐? 나이아신하고 그다음에 크롬이 필요해요.
그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세포 속에 또 소기관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죠. 여기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 이렇게 점화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활력이 없고 지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딱 하면 떠올리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대사를 해서 에너지 생성하면 비타민 B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그것들을 대사를 해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거든요. 비타민 B군이. 그쵸? 그래서 당뇨 전 단계다, 당뇨다, 내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타민 B군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또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 비타민 B군이랑 또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 대체적으로 결핍이 되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큐텐이 부족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당뇨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또 결핍될 수 있는 게 뭐 칼슘, 또 마그네슘, 또 뭐가 있을까요?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그런 영양소들 같은 경우도 흡수를 좀 방해받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약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특정 약물 같은 거를 하나라도 복용 중이시라면 그 약물이 흡수를 방해를 받거나 어, 결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다? 이러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더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운동을 하든 움직이든 이 피로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있잖아요. 이게 배출이 잘 안 되고 잘 쌓이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분들한테 필요하신 영양소가 식이섬유가 있죠. 식이섬유. 이게 이제 식이섬유가 뭐래요? 소화를 좀 느리게 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라가게끔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죠?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항산화제. 뭐 보통은 비타민 A, C, E, 죠 대표적인 황산화제죠. 이런 황산화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좀 염증을 억제해주고, 줄여주고,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시고요. 이 중에서도 칼슘, 음, 당뇨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이든 고지혈 같은 그 대사질환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하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칼슘으로 인한 석회화죠. 석회화. 많이 들어보셨죠? 칼슘은 석회화가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은 부족해도 동맥경화, 있어도 빠져나가거나 사용되지 못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칼슘이 내 몸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147가지의 병이 올 만큼 우리 몸에서는 정말 사용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만큼은 석회화되지 않고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내 몸에 사용될 수 있는 좀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고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는
영양소의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큼 음식을 그죠? 이만큼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대사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또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 같은 여러 가지 독소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처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들어오는 양만큼 있어야만 세포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그죠?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뇨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당뇨나 암이나 기본적으로 하는 게 식이 조절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이 균형을 찾아가면서 내 인체가, 나의 몸이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양질의 좋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 몸 원래의 기능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예방하고 또 당뇨약을 줄여가고 당뇨약을 끊으시려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그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대사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봐도 그렇고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을 못 지키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건강 유지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뇨는 현재 진행형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냐 안 오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당뇨에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는지 제가 정말 간략하게 줄여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PM의 제품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3종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품마다 특징이 있고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나한테 필요한 제품과 섭취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약을 드시고 계신다라면은 또 PM은 그죠?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 선택과 또 섭취 방법, 또 PM에 대한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PM 6년 차의 많은 경험으로 상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PM으로 건강하게, 활력적으로 매일매일 살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효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